당신의 웹페이지는 몇 점인가요?를 발표하게 된 프론트엔드 개발자 남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꽤 많이들 오셨네요. 다들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시기도 하고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을 건데 제 발표는 제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화면 성능을 개선하는지 이 초점으로 봐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인데요. 네, 처음에는 웹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마냥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아무거나 개선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실 수도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면 좋은지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자 도구를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측정이 가능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도 하고 어떻게 개선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핸즈온은 아니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실 겁니다. 네, 웹 성능 개선이라고 하면 당장에 어떤 게 떠오르나요? 바로 성능의 속도일 건데,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서 이것저것 한번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MDN에서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MDN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보면 사이트 내 로드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성능이 좋다. 무슨 말이냐면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결국에는 리소스들이 빨리 불러와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불러와줘야지만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로드 시간이 단축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빠르게 사용 가능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빠르게 이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빠르게 사용 가능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접근했을 때 바로 클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끄러운 상호작용인데요. 사용자가 무언가를 클릭하였을 때 서비스가 로드가 너무 오래되거나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탈합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상호작용성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체감 성능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느리게 반응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그 느린 그 사이의 시간을 메꿀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체감 성능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몇 가지로 줄여보면 두 가지로 전 줄여봤거든요. 리소스를 빨리 받는 로딩 성능, 그리고 받은 리소스를 빠르게 그리는 렌더링 성능, 이렇게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로딩 성능, 렌더링 성능, 지금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껏 개발자 도구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봤을 겁니다. 거기서도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이제 다들 쓰시는 것만 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네트워크 탭만 쓰신다든지 퍼포먼스 탭만 쓰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건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탭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측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엘리먼트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는데 각 탭마다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에 대해서 개발자 도구를 보고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 성능은 리소스가 렌더링 되기 전까지 불러오는 성능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바들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들이 형성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는 퍼포먼스 내비게이션 타이밍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그 긴 바들을 이제 어떤 것들이 길게 느려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빠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소스 타이밍이라고 하죠. 이 노란 부분입니다. 이 노란 부분에서 어떤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이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로딩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이 앞부분입니다. 리다이렉트랑 앱캡시, 그다음에 DNS 이렇게 쭉쭉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개선하거나 뭐 리다이렉트를 방지하거나 캐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성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캐시인데요. 캐시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에서 바가 엄청나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브라우저마다 요청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짧은 것들이 여러 개 있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바들이 형성되는데, 네, 마법같이 캐시를 적용하면 다 용초가 되면서 빠르게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리소스를 압축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건데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들을 불러오는데 용량이 적거나 그러면 당연히 빠르게 불러오겠죠. 그래서 리소스를 압축하거나 최적화시킴으로써 로딩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딩 성능은 빠르게 방금 알아봤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렌더링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성능은 받아온 리소스, 로딩 성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받아온 리소스를 돔에 그려지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 돔에 그려지는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브라우저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브라우저가 그려지더라도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페인트다라는 걸 지정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라면 이 화면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FCP, 뭐 LCP 이런 마크들을 생성하는데 이렇게 특정 렌더링마다 이런 페인트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개발자 도구에서 어디서 보냐? 퍼포먼스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퍼포먼스 탭을 보면 밑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FP, 뭐 FCP 이런 것들이 쭉쭉 있는 걸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브라우저가 렌더링 될 때마다 나 지금 뭐 했어 하는 것들을 마크로 찍어주는 거거든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FP 같은 경우는 퍼스트 페인트라고 해서 브라우저의 화면에 처음 픽셀이 찍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 하나가 찍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FP가 먼저 있어야지만 이제 렌더링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FCP 같은 경우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점이 아니고 컨텐츠인데요. 그 컨텐츠가 최초로 그려진 시점을 FCP라고 하고, LCP는 저는 요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서도 좀 얘기할 건데 LCP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가장 큰 컨텐츠가 그려진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LCP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내가 보는 화면에서 가장 큰 컨텐츠이기 때문에 언제 가장 큰 컨텐츠가 불러오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죠. 네, 그러면 DCL은 뭐냐? DC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쓰다 보면 돔에 접근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돔에 접근할 경우가 있는데 DCL이 일어나기 전에는 돔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L은 돔이 완성되는 시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L은 로드인데요, 문서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브라우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작업, 태스크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개발자 도구를 한글 모드로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영어 모드로 하면 태스크로도 보입니다. 네. 각 태스크마다 보시면 자세히 보면 뭐 HTML 파싱 이런 것들도 보이시죠? 네. 돔이 그려지는, 돔이 완성되는 과정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면이 이제 렌더링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표죠. 이게 화면이 렌더링 되는 과정에 여기 HTML 파서를 지나서 CSS 파서와 함께 해서 합쳐져서 렌더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렌더 트리를 이제 그리는 과정을 해서 이제 화면에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앞서 퍼포먼스 내비게이션 타이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 부분마다 저희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네, 처음 앞부분 이 돔 트리가 이제 합쳐지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주로 자바스크립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경우는 아마 뭐 jQuery를 쓰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는데
예시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보시면 돔 컨텐츠 로디드, 돔이 완성되는 시점에 나는 특정 돔에 접근해서 이미지를 넣을 거야 라는 코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화면상에서는 이미지가 넣어지고 끝이지만 개발자 도구에서 브라우저 시점에서 보시면 파서 과정을 2번 합니다. 앞에 2번, 뒤에 2번. 그 사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동작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파서를 2번 하게 되면 같은 일은 이제 진행되다가 끊기고 다시 파서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이제 성능을 저하시키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간단하게 코드를 바꾸면 됩니다. 몇 가지를 바꾸면 되는데요. 처음으로는 그냥 이거는 돔 콘텐츠 로디드라는 이벤트를 안 기다리고 바디 가장 밑에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를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저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돔에서 크리에이티드 엘리먼트를 해서 이미지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의 속성을 src 속성에 이제 주소값을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넣게 되면 파서 과정이 없이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지만 파서 과정이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한 줄만 잘 쓰더라도 파서 과정을 2번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한 번만에 끝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2번째로는 이 뒤쪽에 렌더 트리가 형성되고 나서 스타일들의 영향을 받는 시점입니다. 보시면 레이아웃도 있고 페인팅도 있고 렌더링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레이아웃, 페인트, 컴포지트 이것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렌더 트리가 쉽게 그려지는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크기에 하는 그런 계산들을 하는 단계고요. 2번째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색상 혹은 그림자 효과 등 픽셀 값들이 채워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3번째는 이제 페인트 과정을 통해서 그려진 레이아웃들을 합성하는 관계인데요. 여기서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면 각 브라우저마다 이제 렌더링 성능을 엄청 좋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나누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건 브라우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자 도구에서 레이아웃 탭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레이아웃, 페인트, 컴포지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단계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그 단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건데요. 특정 사이트에 보시면 브라우저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스타일은 레이아웃 과정을 하고 어떤 스타일은 뭐 페인트 과정을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서비스하는 브라우저가 주 브라우저가 만약에 크롬이다라고 하면 크롬을 기준으로 좀 하시면 이제 렌더링 성능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 이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다 이제 아시고 가는 거다라고 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렇게 수치상으로 빠르더라도 사용자한테 제공할 때 부드럽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스텝이 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자 경험에는 불편함을 겪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사용자 경험을 뒷받침할 지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지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가장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코어 웹 바이탈즈인데요. 이 코어 웹 바이탈즈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로 3가지를 뽑았습니다.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LCP, 그 다음에 PID, CLS인데요. LCP가 이제 개선이 되면 빠르게 로딩된다고 느낀다고 하고요. FID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CLS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뒤쪽에 한번 설명할 때 지표에 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코어 웹 바이탈즈는 어떤 걸로 측정이 가능할까요? 저희 앞에는 이제 개발자 도구로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측정 가능한 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라이트하우스를 써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로 하는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이제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대신 단 FID 대신 TBT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네요. 네.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로딩 성능과 렌더링 성능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줍니다. 너의 서비스는 로딩 성능, 렌더링 성능 지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지표는 이러니까 몇 점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하우스가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리스트업 해줘서 나중에 추후 내가 개선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라이트하우스로 측정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개발자 도구를 켜서 라이트하우스 탭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웹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이 디폴트이고요. 다른 SPA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드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 지표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 모드로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디바이스를 고를 수 있어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데스크톱인데 이거는 차이라고 하면 뷰포트 차이가 납니다. 사용자가 정말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게끔 화면을 작게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데스크톱 환경에서 볼 수 있게끔 네트워크 성능도 데스크톱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성능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고, 여기서 보면 웹 접근성도 여기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 체크해서 이제 검사하면 될 겁니다. 네, 검사를 하면 당장에 이렇게 총 점수를 볼 수 있어요. 94점. 정말 좋네요. 94점이고 이 94점을 어떻게 매겼냐? 바로 아래에 근거하는 지표들을 기준으로 94점을 매긴 겁니다. 아래 보시면 한 가지 지표 빼고는 다 초록색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4점이 나왔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정작 저희 웹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 60점, 70점 나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점수를 왜 받았는지 지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라이트하우스에서 문제를 리스트업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리스트업을 알려면 지표를 아셔야 합니다. 지표를 모르고 리스트업을 접근하게 되면 그 리스트업들이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올라온 건지 잘 모르거든요. 자, 이제 지표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FCP입니다. FC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딩 성능에서 렌더링 성능에서 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컨텐츠가 그려지는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빈 화면이 오랫동안 제공되면 사용자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1초만 넘어가도 지치게 되죠. 그게 아닌 첫 번째 컨텐츠가 빨리 뜸으로써 이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있구나 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피드 인덱스인데요. SI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깊게 가면 깊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네. 스피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도 이걸 보고 이해를 잘 못했는데 위에 지금 빨간 박스가 있고 밑에 초록색 박스가 있잖아요. 둘 다 2초가 걸린답니다. 화면을 그릴 때. 그럼 어느 게 더 빠른 걸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보통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 인덱스 기준으로는 밑에 초록색 박스가 빠르다고 합니다. 왜 빠르냐? 보여지는 화면에서 컨텐츠가 채워지는 속도는 밑에 초록색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 더 큰 범위를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드 인덱스에서는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가 채워지는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결국엔 2초가 동일하게 걸려도 밑에 초록색 박스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5가지 지표 중에 벌써 2가지 지표를 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3가지 지표가 이제 있는데 이 3가지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코어 웹 바이탈즈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좀 얘기할까 합니다. LCP입니다. 지금 하얀색 화면을 보이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과 오른쪽 중 뭐가 더 빨라 보이시나요? 당연히 오른쪽이시겠죠. 근데 이 사이 시간은 몇 초인 줄 아시나요? 한 1초? 0.5초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측정되는 시간은 0.1초입니다.
상당히 체감상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 LCP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컨텐츠가 빠르게 불러올수록 사용자는 좀 더 빠르게 로딩되고 있다라고, 좀 더 빠르게 렌더링되고 있다라고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LCP가 빨리 나올수록 더 웹 서비스가 빠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TBT입니다. 토탈 브로킹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표 3개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FCP를 기준으로 해서 TTI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롱 태스크들의 기준 시간을 뺀 모든 값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롱 태스크 얘기하기 전에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롱 태스크에서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태스크들을 보실 겁니다. 작업이라고도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뒤에 빨간색 빗금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빗금이 롱 태스크 기준 시간을 넘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태스크는 롱 태스크로 지정되는 거고요. 이 롱 태스크는 메인 스레드를 독점하는 JS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TTI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응답될 수 있는 시점이 시간인데요. 그래서 FCP 기준으로 해서 롱태스크, 마지막 롱태스크, 이거 좀 약간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마지막 롱태스크 시간을 딱 측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를 잡아먹는 게 없으면 바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TBT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롱태스크들 의 기준 시간인 50ms를 제외한 시간들을 합한 겁니다. 그러면 이 TBT가 높으면 높을수록 브로킹 타임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CLS인데요. 이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결제를 하기 싫고 취소, 뒤로 가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레이아웃이 움직여서 결제창에 들어가거나 뭐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는 건데요. 좋게 말해서 화가 나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CLS도 저희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CL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또 이것도 설명을 좀 깊게 드리자고 하면 뭐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 전체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반반입니다. 회색 영역이 반이고 초록색 영역이 반인데, 클릭미라는 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떤 자바스크립트 동작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14%가 내려가게 됩니다. 전체 화면에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초록색 박스의 기준 영역이 50%고 이동된 수치가 14%니까 0.5, 0.4, 0.14를 곱해서 0.07만큼의 CLS 지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코디언 메뉴. 이 아코디언 메뉴도 그러면 CLS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측정되면 우리 성능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용자 이벤트 기준으로 50ms가 지나면 예상치 못한 레이아웃으로 얘기하고요. 사용자 이벤트 입력 기준으로 50ms 아니면 사용자가 레이아웃을 이동했기 때문에 CL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값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지표들을 하나씩 다 알아봤잖아요. 라이트하우스에서. 지금 다시 뭐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이고 빠르게 지나간 거여서 이 시간 내에서 이걸 빨리 할 수 있다? 이거 천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 사이트로 하나로 제가 IT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개발자분들이라면 블로그 많이 하시잖아요. 블로그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면 이런 점수가 나오네요. 이게 보통적으로 나오는 점수일 거예요. 보통 웹 서비스를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수에 기반하는 지표들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이 점수가 왜 나왔지? 라고 확인해 보면 밑에 LCP가 3초나 걸렸네요. 그리고 TBT 총 시간이 108ms라고 하고, 뭐 밑에 이제 CLS도 있다고 하네요. 내가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대충 예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라이트하우스에서 제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를 리스트업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어퍼스니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페이지가 로드가 빨리 되는, 도움이 되는, 페이지 로드에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밑에 영어를 약간 해석해 보자면, 이게 빠르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수정해봤자 이게 우리 서비스와 맞는 문제야 아니면 그냥 나온 문제야 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지표를 공부했고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거 진짜 문제네, 우리가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너스틱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성능의 향상 도움되는 리스트인데 이거는 보편적인 웹 서비스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리스트들은 페이지마다 자기 웹 서비스마다 다르게 뜰 수는 있지만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수치가 나올 때만 리스트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검사해서 문제 리스트업을 봤는데 여기서 빨간색인 이미지 사이즈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아까 봤었을 때 LCP가 높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미지였어요. 블로그에서. 그러면 LCP에 해당되는 영향이 여기 있겠다 싶어서 봤죠. 한번 열어보시면 영어로 쭉 돼 있는데 대략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 너가 가져온 리소스 이미지보다 보여주는 영역이 너무 작아.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 이거 한번 수정해 주겠니? 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 부분이 문제라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알죠. 이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큰 이미지를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미지를 딱 맞춰서 하게 되면 이것만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10점이 나올랐는데요. 왼쪽이 처음 점수고 오른쪽이 바뀐 점수입니다. 그리고 LCP 수치도 1초나 빨라졌습니다. 이만큼 이미지 최적화만 해줘도 속도가 엄청 개선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이너스틱이라고 하죠. 아까 여기서도 빨간색이 있어서 몇 가지 중에서 이제 리소스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캐시입니다. 캐시. 아까 캐시를 적용하면 빠르다고 했잖아요. 이 캐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너희 캐시 정책을 써라. 그래야지 빨라진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엔진엑스에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에는 이렇게 캐시 정책이 없습니다. 네, 캐시에 대한 키워드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엔진엑스에 들어가서 캐시 정책을 설정했고요. CSS, JS,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을 설정하고 다시 리소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캐시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 이제 언제 캐시가 끝난다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적용해서 그냥 다시 라이트하우스를 돌려봤는데요. 네, 97점이나 됐습니다. 캐시 적용을 하고 이제 이미지 최적화만 했는데 벌써 아까 76점에서 97점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목표가 100점이어서 여기 이 CLS도 눈에 거슬리네요. 이것도 한번 개선해 볼까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저희가 지표를 알아야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빨간색 표시가 없죠. 문제 제기를 한 것 중에 빨간색 표시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문제일 것 같다라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CLS에 해당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개발자로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네 레이아웃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아. 그건 바로 푸터야 라고 하고 표현해주고 있죠. 푸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요. 화면을 로드할 때 처음에 푸터가 위에 있다가 컨텐츠들이 불러와지면서 푸터가 내려앉는 걸 봤습니다. 보통 이런 걸 할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라면 이런 기법을 많이 적용하실 거예요. 스켈레톤 U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푸터가 옮겨지는 것을 방지할 겁니다. 저는 API로 이제 블로그 리스트를 쑥 다 불러오는데요. 이 불러오기 전에 이제 더미에 이제 돔을 만들어서 이 영역이 이제 채워질 거야 하고 사용자에게 안내를 하면서 레이아웃이 움직이지 않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로드되면서 깜빡이는 게 아니고 돔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트하우스를 돌렸을 때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왔고 CLS도 0점이라고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지표를 통해서 라이트하우스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표들을 찾아서 지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100점이 정말 어려운 건가 싶은데 수정을 3개밖에 안 했어요. 저희는 이미지를 최적화하고 캐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보통 빠르게 개발을 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이트하우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면 서비스도 빨라질 뿐더러 사용자 이탈률도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쾌적도도 높아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자신의 웹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보시고 점수를 산정하시고 한번 수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진행한 거였고, 오늘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그다음에 지표에 대해서 알아가셨다면 다 알아가신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요걸 한번 써보고 봐야지 하면서 써먹어 보시고 수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끝을 낼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거는 저희 웹 서비스입니다. 저희 웹 서비스는 IMQA라고 해서 지금 모바일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웹 서비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와 이제 같이 이런 재밌는 것, 웹 성능, 모니터링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한번 찍어서 저희 취업문을 한번 두드려 주시면 면접 잡고 재미있는 이런 서비스를 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세션이라서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루하셨으면 안 되는데 좀 가볍게 빨리 가자고 생각하고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잘 써주시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능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화면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다들 되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